있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첨언해도 돼요? 네? 제가 첨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예. 아니, 지금 참석하신 분들, 정작 이제 영국 약대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먼저 다 응원을 하고, 이제 약대 과정하고 인터뷰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 서건 지사님께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가하신 만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자료, 귀중한 시간이니까 뜻깊은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제 사실 인터뷰를 가지고 쫄 필요는 없다. 자, 현명하게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음소거를 하도록.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국 약대 과정 입학 관련돼서 성적과 인터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장기성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어쩌보면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서거훈이라고 하고요. 저를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 오랫동안 인투라는 회사에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 올해부터는 영국대학 진군랑 연구소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컨설팅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파운데이션 가는 학생들도 도움을 주고 있긴 있지만, 옥스브리지나 의치대, 약대, 수의대 이런 데를 지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국 유학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국 약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국에 가셨기도 했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넣어봤는데, 영국 약대가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약대가 지금 29개 정도 대학교가 있는데, 약대 정원이 약 7천 명이 넘어요. 매해 신입생을 뽑는 게. 그리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3천 명이 약간 안 되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국제학생들에게 TO가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도 입학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약대하면 라이센스를 받기 때문에 추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학생들에게 별도로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다르게 파운데이션 하게 되면 수학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는 있지만 생물화학, 그다음에 영어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트레이닝까지 하고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하면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 때문에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약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험을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 약대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약사 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과정 또는 A레벨이나 IB 과정을 하고 영국 대학으로 갈 수 있고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라이프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던 분들은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4년짜리 교육 과정을 해야 되고 마스터 오브 파머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52주짜리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취업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비자를 받거나 최근에 생겼던 그레듀얼 루트로 받고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어세스먼트를 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약사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정도부터인가 예비고 시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예비 시험을 통과하고 약사 국가고시를 통과한다고 하면 한국약에서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 보건복지부 뭐 인증대학, 비인증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증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서류 심사를 면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여기 그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몇 개, 11개의 대학, 네, 11개의 대학교가 인정대학입니다. 11개 대학교를 졸업했던 한국 학생이 누군가가 예비 시험을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가 통과되고 그래서 예비 시험을 보았던 것들입니다. 한 번 되면 최소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증 대학이라고 해서 뭐 안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걱정되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유학 후에 영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한국에서 약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인증약대하고 비인증약대를 나눠서 비인증약대를 나오는 경우는 서류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약대든 비인증약대든 예비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비시험의 교과목은 약학의 기초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있어요. 한국어의 경우는 한국에서 중등교육과정을 거친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한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한 경우라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니네요. 그냥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걸 한국어를 면제를 해줍니다. 근데 참고할 건 이 한국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분이 면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약학의 기초 같은 경우는 꽈락 점수가 있어요. 40점이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이런 데 보면 그 국가의 약사 본시험, 약사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8, 90점, 8,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한국에서 역사면을 취득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현재 여기 대학교 32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대학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더람 대학교하고 서섹스는 현재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뉴카슬 약대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32개에서 2개 뺀 30개 대학교가 있고요. 실제로 대학교는 그리니치하고 켄트까지 하면 31개 대학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학생분들께서는 이런 거 관심 많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비교를 어떤 거하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QS 랭킹, 세계 랭킹으로 영국에 있는 대학들을 뽑아봤어요. 왼쪽에 있는 편들 숫자가 써져 있는 것들이 그나마 사형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대학교고요. 그래서 옆에 숫자는 전 세계 대학교 순위에서 약대 순위입니다. 약대하고 파마시 앤 파마컬러지 쪽으로 순위이고 보시면 UCL이 제일 높고 노팅함, 그다음 맨체스터, 킹스 칼리지 이런 순서고요. 네, 그 오른편에 있는 대학들은 300위 이하로 돼 있어서 300에서 400위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평가에서 전 세계 대학 약대 1위는 현재 모나시, 호주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더라고요. 거기도 영국에서 파운데이션하고도 그쪽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건 일단 모든 대학교를 다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지면 관계상.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의를 많이 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A레벨 성적, 파운데이션 성적, IELTS, 인터뷰 여부, 너셀 그룹, 보건복지부, 뭐 학비 이런 것들을 다 넣어봤는데요. 이 학비는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입학의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레벨 성적 기준에 맞춰서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도 대부분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뉴카슬 같은 경우 뭐 킹스 칼리지 AAB, 파운데이션도 AAB, 뭐 노팅엄 같은 경우는 A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7.0, 6.5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란색으로 해놨던 것 두 군데는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코멘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 뭐 노팅엄 같은 경우 AAB고, 뭐 맨체스터 대학교 ABB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BBB도 엄청 많아요. 레딩 같은 경우 ABB, 뭐 카디프 AAB, 드몬트 포트 BBB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그 입학 조건들이 다른 학과 라이프 사이언스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참고할 부분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보면 약대 입학을 인터뷰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던 표에 의해 보면 대부분의 대학교가 인터뷰 있고요. 작년까지는 인터뷰가 없는 학교가 한 7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5개 정도가 다시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인터뷰하지 않는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대학교 사이트나 유카스에서 보시면 킹스 칼리지하고 뉴카슬 유니버시티는 현재는 인터뷰를 공적으로 어, 확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원하시면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인터뷰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지는데 의대와 다르게 약대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라기보다는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노팅엄 대학교인데 노팅엄 대학교하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MMI 인터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의대 인터뷰에 비해서 아주 추각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을 뭐 대학마다 좀 이름은 다른데 스트럭처드 또는 트레디셔널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패널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 한 명 두고 여러 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인데 약대의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인터뷰를 왜 할까요? 인터뷰를 왜 할까요?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인터뷰를 왜 할까? 인터뷰를 왜 할까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써봤는데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성적 위의 부분이 또 있어서 그다음에 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능력치가 있어서 그리고 인터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가 없는 대학교도 있던데 도대체 왜 인터뷰를 왜 할까요? 뒤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약사협회에서 제시해 놓은 영국 약사 표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환자 중심으로 치료해야 되고 파트너하고 일을 해야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능력치들이 약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학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 2개 대학 빼고 대부분 학교들이 인터뷰를 실제적으로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지금까지 진학을 해가지고 있던 학생들이라든지 약사가 돼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렵지 않게 인터뷰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표가 표준 약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인터뷰에서 학생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 어떤 부분을 체크할까 했는데 대학교들 보면 이건 노팅엄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학생을 선발할 때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에서 보겠어 해놓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약학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ethical dilemma 이런 거 그래서 윤리 문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컬큐레이션, 산수 문제, 뒤에 보면 샘플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효율,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노팅엄 대학교는 MMI 스타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MMI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는데, MMI 스타일은 멀티미니잖아요. 세션을 뭐 5개, 6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약대가 부침관 같은 게 6개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6개로 구분을 해서 한 섹션당 많게는 8분, 짧게는 5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노팅엄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은 모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모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스 안에 들어가면 액터가 한 명 있고 학생이 있고 심사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대화하는 형태, 어떤 주제를 주고 대화하거나, 제가 예전에 의대 MMI 인터뷰를 모크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거에 맞서 풀어진 신발끈을 주고 재수취어 없이 순수하게 말로써 이 신발끈을 상대방이 묶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있는 신발끈을 해가지고 첫 번째 구멍에 넣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액터가 있고요. 이 사람 배우 말 그대로 진짜 배우입니다. 누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옆집 사는데 옆집에 고양이를 내가 차로 치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주어지고 그걸 설명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차에서 죽었다. 그다음에 상대방은 아주 슬플 거 아니에요. 뭐 반려묘였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션들, 여기에 있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각 세션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건 칼큘레이션,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이렇습니다.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 어떻습니까? 이건 실제로 대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고, 내가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물론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산수 문제가 나오고요. 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에 대해서 너무 뭐 컬큘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뉴머리컬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답을 올려주시면 우리 장 대표님이 선물을 하나 주는 걸로 해볼게요. 이 문제 어떻게 문제 풀었습니까? 선물 줍니다. 선물 줍니다.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칼큘레이션이나 뉴머리컬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들은 되게 MMI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고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은 자기소개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마 저희 영유아타컴 담당 상담하신 분 실장님들에게 PDF로 파일을 혹시 받으셨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좀 페이지 수는 많이 있긴 있지만 인터뷰에 나올 법한 또 나왔던 질문들 다 모아가지고 가장 모범 답안들을 발췌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보고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4가지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질문, Tell me about yourself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 많은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학생들은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걸 반복적으로 다시 답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심사관들은 전부 다 유카스 지원서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말한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운 질문이죠. 왜 우리 대학 지원했어? 라는 거죠. 그다음에 약사가 되고 싶은 이유하고 약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 이 네 가지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무리 인터뷰가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다른 질문들보다 이 질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게요. 그리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과연 어떤 게 있나 이런 거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질문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약사 아까 윤리강령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규정한 대로 약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타입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할 건데, 보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그래서 뭐 보시면 호르몬 피임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6세라고 주장하는데 보기에는 16세가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질문 많이 듣는 것들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약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하고 법적인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처방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실제로 저희 학생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장기성 대표가 영국 갔을 때, 이번이랑 저번에 갔을 때 지나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담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봤던 것들을 정리한 건데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만났던 경우를 넣어봤습니다. QUB 같은 경우 약대 순위로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영국 내에서 거기에서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약사협회 GPHC에서 정한 표준 강력, 약사로서 지키는 표준 강령이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고 형식적이더라고 대학 교수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적만 된다고 하면 거의 입학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맨체스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맨체스터 대학교 지나간 학생인데 이거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는지, 약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고 뭐 대화 형식으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여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말씀드린 제가 것처럼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죠? 이 부분만.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QUB 같은 경우에는 이제 QUB가 굉장히 좋은 약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벨파스트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가디안 랭킹으로 봤을 때는 다른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곳보다 훨씬 높은 1등, 2등 하는 대학교예요. 되게 좋은 대학인데 여기가 이제 러셀그룹이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좋은 말씀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벨파스트가 커뮤니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도보로 그러니까 QUB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본교에서 약대 건물이 한 10분 정도 가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15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벨파스트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약사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 여기가 이제 MMI 인터뷰를 노팅엄 파운데이션하고 노팅엄 약대 갈 때 하는 것처럼 MMI 인터뷰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노팅엄 약대 후 파운데이션 한 합격률이 68%밖에 안 됐는데 QB는 그 떨어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약대 교수님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앞선에 서건 이사님이 보여주신 그 9가지 덕목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멀티미니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진행한 거는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노팅엄하고 똑같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자기들은 떨어진 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운데이션 과정 후 약대 진학한 게 이분이 이제 노팅엄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분은 이제 좀 도시 맨체스터를 더 좋아해가지고 맨체스터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인터뷰는 대략 한 15분 정도 너 왜 약사가 되고 싶어? 너 왜 맨체스터 대학교는 왜 오려고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로 진행을 했고 인터뷰가 끝났을 때 바로 끝나자마자 너 합격 이렇게 둘 다 얘기를 받았거든요.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약대, 그러니까 약대 요즘 문의가 많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약대에서 인터뷰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인터뷰를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본 거에 따르면 인터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대학들은 별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인기가 많은 노팅엄이 이제 인터뷰 부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팅엄 정도만 제외를 하고는 파운데이션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인터뷰에서 떨어질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뒤에 지금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밍엄 대학교도 약대 많이 갔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처럼 너 우리 약대 왜 오려고 그래? 왜 약사가 되려고 그래? 라는 이런 가벼운 질문들 플러스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면서 시나리오를 물어보는 거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브라이튼도 보시는 분들 많은데 브라이튼은 MMI가 아니고 여기도 그냥 너 왜 약사 왜 우리 학교 오려고 그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나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렇게 크게 노팅엄만 아니라고 하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노팅엄 관련돼서 이제 그 대학 측에서는 어, 약대 인터뷰 합격률이 한 10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성적 조건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적 되든 안 되든 다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비율은 성적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인터뷰를 떨어지는 학생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있어요. 않다라고. 있어요. 제 네. 학생도 있어요, 사실은.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많지 네,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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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그렇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자,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인터뷰 질문 관련돼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따로 있어요. 파일로 있으니까 아마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고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공개용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현재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거라도 어떤 거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내년 1월 4일 얼마 안 남았는데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 진학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졸업 후 졸업생 비자 2년 그리고 취업 비자 2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4년 비자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취업 비자 2년이 GPHC 끝나고 한 시점 2년인 건지 아니면 아, GPHC까지 포함해서 2년인 건지 그게 좀 아, 궁금해요. 그러니까 졸업 후 비자라는 건 그레듀에이트 루트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학위를 받으면 학부 석사까지는 2년이고 박사 과정은 3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고. 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년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신청하면. 그러면 이제 영국에 머물 수 있는 게 GPHC까지 총 이제 6년인 거네요. 결국 학과 1학년부터라고 치면 4년이고 또 실습 52주면 13개월이니까 1년 그리고 시험 1년이 이렇게 치면 총 6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국을 어,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아니요. 파운데이션 비자로 파운데이션 계산, 1년이 계산. 하고
제가 계산 정리해 방식이 볼게요. 좀 다른 것 네, 같은데. 계산을 좀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계산 방식. 1년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약대를 들어가면 약대는 마스터 과정 포함이니까 4년이잖아요. 네. 4년이 끝나면 2년간의 비자를 그레지에이트 루트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어, 그리고 그 2년의 그 기간 동안에 2년의 기간 동안에 파운데이션이요. 그러니까 실습을 52주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그렇죠. 네. 예. 하고 그, 그 아니면 다음에 취업이 되면 그 비자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레지에이트 루트가. 그 상태에서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비자 걱정은 그거군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비자 네, 걱정은 그렇게 사실 네. 하셔도 되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취업 비자를 바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브렉시트 이후에 외국 학생들, 졸업을 한 학생들을 좀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완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여 조건을 안 완화했어요. 예전에는 그 티어 2 옛날에 스킬드 비자가 3만 파운드를 연봉으로 받아야지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5,600인가 25,400 파운드인가로 하락 조정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직종은 다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종에 따라서 직업 부족군이라고 해갖고 썬리스트에 들어간 직업군들은 조금 더 완화되기도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영주권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영국 학과마다 아마 영주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뭐 결혼하는 거 빼고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14년 동안 체류하는 거, 합법적으로 10년 동안 체류한 거,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5년 동안 체류하고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 정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약사로 취업을 했다고 하면 5년 동안 일을 하면 여기서 이제 5년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큰 것만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조건은 이제 추후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국에 계신 분들은 따로 질문 없습니까? 영국 현지 소식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질문 하나씩 해주시면. 혹시 지금 영국 많이 춥나요? 12월, 1월. 한국이 100배는 춥습니다. 아, 정말요? 어때? 음, 영국에 계신 분 누구 대답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올해 많이 추워요. 왜냐면 지금 계신 분들은 처음 가본 거니까 아마 그리고 한국보다 더 아, 추우니까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 비교하면 올 겨울이 굉장히 추운 기록적인 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아픈 거예요. 올해 여름에는 말도 안 되게 40도 넘게 올라가고 올 겨울에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추운 거니까 원래 평년 기온보다 한 4, 5도 정도 더 낮아요, 지금. 지금 영국에 계신 분이 타이핑을 쳐서 집이 춥대요. 집이 이제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처음 안 가신 분은 이게 난방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온돌 난방을 주로 하는데 영국은 주로 라디에이터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갭들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어, 영국은 드라이 콜드라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조금 겨울이 더 기온은 더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추위는 더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음, 하지만 길거리 가다가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추워서. 우리나라는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로 추위가 요즘 그러는데 예. 또 다른 거 질문 아무도 없으시네. 영국에 계신 분들. 제가 이 준비한 게 너무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정리를 하면 뭐 지금 현재 학업 중이시든 앞으로 학업을 하실 분들이든
인터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인터뷰가 있는 대학교라고 하면 학교에서 각각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하거나 모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보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나 영유학닷컴에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니까요. 녹화본 업로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에게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적 조건을 무조건 맞추는 거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인터뷰 이런 거 조금 소소한 거고요. 대학을 지원하실 때 그 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 지원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뷰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1월 25일까지 지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뉴카스라고 킹스 칼리지는 성적만 조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없으니까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인터뷰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인터뷰 때문에 떨어지는 학교는 노팅엄하고 뭐 UCL은 사실은 지금 인터뷰 하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 중에는 노팅엄 빼고는 인터뷰가 문제되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인터뷰 질문들을 여기에 포함된 거 말고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 읽어보시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100문제 정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들 내셔가지고 참가했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실 말 없으시면 그 여기서 끝내는 걸로. 지사님 자료 전달해 주시는 거 그거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유튜브 설명란에다 걸게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받고 그러니까 링크만 있는 사람은 보는 걸로 할 거니까 링크를 아, 받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자료를 괜찮네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할 네, 것 같아요. 한 번에 두 개를 따로따로 보내는 건 좀 힘드니까 왜냐면 학생분들도 받기 어려우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보다는 그 자료에 정말 좋은 자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우리 성원 시장님이 만들어주신 자료 한번 쓱 일단 훑어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인터뷰 트레이닝 과정도 하고 있어요. 그건 유료로 진행되지만 진짜 인터뷰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과정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많이 그러면 들은 멀리 다 하셨습니까? 네. 네, 멀리 계시는 분들 하루 잘 보내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추위에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